네, 국민 여러분, 선거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적 명령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범국민적 운동 주체인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발족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21세기, 이 전환적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법률적, 제도적, 관행적 성과가 기초부터 위협받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부정과 공작으로 얼룩지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은폐하고 부정선거 사범을 두둔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을 지렛대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대규모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불법을 조직적으로 감추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이름까지 얘기한다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간부들이 대거 나서서 부정에 개입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시장 등이 기소되었지만은 벌써 1년 10개월 넘는 지금까지도 그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그 180일을 훨씬 넘겨버렸습니다. 현재 5곳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뿐 거의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은폐, 축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비리의 진상규명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앞장서는 그런 소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공법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기본 책무조차도 망각한 채 명확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목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았던 언론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공작을 초지일관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부정선거 처단과 선거 공작 방지 업무를 수십 년간 담당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좌우 여백 또는
상하 여백이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제공된 투표용지와는 두께 또는 무게가 다른 이런 투표지 등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제공해서 투표하게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렇게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각종 불법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법규와 우리 관행에도 맞지 않는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소위 빳빳한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한 장씩 낱장으로 교부받는 사전투표용지가 두 장 겹치거나 세 장이 겹친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그리고 전체 흰색이어야 하는데 푸른색이 섞여있는 소위 배춧잎 투표지,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말 이상한 투표지까지 투표 현장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지들, 중앙선관위 규격보다도 큰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지,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도장과 전혀 다른 정말 이상한 기표도장, 그것이 찍힌 투표지 등 불법 투표들이 대법관들이 직접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을 핑계로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저의 안위를 구하면 그만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궈온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일으키어 세운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닙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선거 공작은 지난 4.15 총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부터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시도는 내년의 대선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이자 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칼날에 묻은 꿀이지만 그 달콤한 맛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이 사악한 정치 세력이 그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손 놓고 새삼스럽게 정의로운 길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21세기 이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김경수 드루킹의 19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울산시장 사건도 있고 부정선거의 선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 10월 1년 전이죠. 키르기즈스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궁이 불탔습니다. 총선 무효가 선언되고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 사퇴했습니다. 2018년 3년 전이죠. 이때도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서도 부정선거 불법이 적발돼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세 나라에서 사용된 선거기기가 모두 우리 한국산이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관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선거 공작, 부정선거가 감행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제도적 허점들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된 우리 한국식 전자개표기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선은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입니다.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던 좌파들도 자신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인지 최소한의 변명도 공격도 없습니다. 사사건건 공격하고 법적 대응을 일삼던 대깨문들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퇴보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부정선거 국민연대는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서왔던 모든 영역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또 전국 각지의 현장 시민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서 과거의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앞으로 감행될 부정선거 획책도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심포지엄, 전국 순회 보고대회도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부정선거 저지 운동 조직도 만들겠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고 국민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홍보단, 부정선거 디지털 백서 등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향후 부정선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강단에서, 또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든지 국민 계신 곳이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저 황교안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일단
저 먼저 드셨으니까 저 뒤에. 예.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목소리 똑바로 하기 위해서. 저는 광복회 애국지사 김봉준 의정원 의장 손자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김원웅이 목도리를 잡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본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저들은 3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부시려면 이제는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재명이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뭐해? 10년 지나고 대통령 된다면 누가 건들 거야? 예,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선생님.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질문 시간이니까요. 좀 짧게 하시고 질문을. 예, 미안합니다. 네. 그래 제가 느낀 점은 부정투표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첫째는 중요한 게 감시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저히 하게 해야지 그냥 모집해가지고 하면 법으로 모르기 때문에 감시원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찬 사람한테 약해요. 완장찬 사람이 당신 뭐야?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그럼 밀려나요. 법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하니까 난 여기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감시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10여 명 모여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도 부정선거 감시단이었어요. 감시단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선관위원들 감시단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이런 훈련도 좀 덜 됐고 또 그런 결기도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미리 감시단을 모집하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현장에서 꼭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시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승우 기자님. 황교안 대통령님, 저 아시아투데이 이승훈입니다. 예,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 빈소 방문 외에 기업 현장 방문 등 꾸준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이런 활동들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언론 노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연관된 활동이신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최근에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건강하게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활동 외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도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정책 발표를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 콘서트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도 조세, 그러니까 소위 세금 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주제로 제가 정책 발표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시민들, 청년들도 좋지만 또 여러분도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또 발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출마 이후에도 여러 정책을 냈어요. 숫자로만 따져도 아마 7개, 8개 큰 덩어리를 냈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얘기를 못하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적으니까 좀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 황교안 TV 여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거기 이제
여러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막혀 있으니까 뭐 여러 차례 제가 면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서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편지로 보내드리는 것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론 인터뷰 때마다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신속하게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엔 이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은 아니라도 석방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석방을 하라고 그랬고 확정된 다음에는 제가 사면하라는 이런 얘기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것이고 이 부분 과거에 한번 제가 대통령하고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통령에게 특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답이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했겠습니까?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본인도 법조인인데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면 결국 조만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질문이 있어요.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바실리아 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되시도 조시아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선 예방 활동 중요하지만 4.15 총선의 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재검표 현장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의 변호사님들과도 또 소통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장기 투표지, 배춘희 투표지 등등의 많은 투표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을 미루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바로 이제 그 인천 연수구을에 감정일이 있는데 아무런 어떤 그 공식적인 답변이 없이 감정을 미뤘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증거들도 많이 나왔지만 증인, 그러니까 배춘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투표 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담당자들, 책임자들의 증인을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일부 좀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나서서 증언을 한다면 더더욱이 더 확실한 재판에 큰 전환 요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것 좀 설명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재판부가, 대법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검표에서 이제 물건을 봤는데, 증거물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놓고 이 증거물들이 과연 제대로 들어간 거냐, 누가 집어넣은 거냐, 부정투표용지냐, 부정투표용지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누가 이 짓을 한 거냐,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선 증인으로 조사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이냐, 이런 것은 또 추후에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재판 절차라고 할 겁니다. 재검표에서 그 증거물들을
보고서는 그냥 뭐 심리가 미진하다 뭐 이런 이유를 하는지 몰라도 그냥 뭐 이유 없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뭐하러 대법관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그 변호인들과 함께 그 모든 문제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법원이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총선 끝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 사무를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미루고 있단 말이죠. 불법인데 왜 그러면 미루고 있을까요? 왜 미루고 있을까요?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입장이 불편해지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재검표 그 알량한 재검표 120 몇 곳 중에서 이제 1년 반 뭐 넘었는데 이제 5군데를 했어요. 이건 재검표라고 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심리도 아닙니다. 그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냥 엉터리로 넘기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역사의 심판을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증인들 다 신청을 하고 촉구하도록 채택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드신 대로. 네. 지난 국토대 종단 또 횡단 마치고 또 이렇게 찾아뵙겠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그 지금 소위 말하면 공약사항 같은 내용이신데 저희가 지금 지난 그 한 300여 정도 되는 시민단체가 지금 작게 크게 해서 한 1200개, 1300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공약에 모든 이 조직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은 그 흩어져 있는 1200개, 1300개의 단체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모아서 특별 감시단을 만들고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 4.15 부정선거와 같은 차후에는 이러한 그 부정선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데 합치는 것은 참 지난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힘 모으는 방법은 각자 있는 단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몇 차례 저에게 통합을 하자고 모아가자고 합쳐서 가게 하자고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합쳐지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이런 조직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합쳐질 수 있는 곳들은 잘 합치고 또 제가 거기 역할도 하고 만약 합쳐지기 어려우면 방사형 있지 않습니까? 방사형. 그냥 중심을 딱 놓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처럼 모여서 같이 중심을 세워나가는 이런 방법들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2019년, 20년 이렇게 이제 대통합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결국 우리의 힘이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뭉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이 뭉치고 그때 더 나아가서 행동이 뭉치는 거죠. 근데 마음 뭉치는 거는 우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거, 다시 세우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문제는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단체 자체도 자꾸 쪼개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좌파는 쪼개져서 막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민주당 이 친구들은
지금 부패 얼마나 심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는 자꾸 이제 분열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방사형 연합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국민 어려운 일에 앞장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그 20대 국회 21대인가? 지금 국회가 4.15 총선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는 그런 우리 이제 물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들어가가지고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악법 국민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이런 법을 국가를 해체하는 이런 법안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저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이 없는가. 국회는 국회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조례라는 걸 수없이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국민은 나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뭐 최근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다. 이건 정답인데 답은 아니네요. 5천 몇백 개가 돼요. 5만 몇천 개가 돼요. 아니 5천 몇백 개. 엄청 많죠. 정말. 근데 이 5천 몇백 개의 법률에는 다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그러니까 뭐 규제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3법, 8금법 8가지는 못한다. 요런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와 옛날에 지금 사실은 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법률의 한도 안에서는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 저항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랑 지금 싸우는 게 큰 이슈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이 지금 D-14일이 된 수개표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고 수개표하고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그런 국민 동의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교안 후보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국힘당 당내 부정 경선 또 4.15 부정 선거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3구 대선이 정말 처음부터 잘 되기 위해서 수개표와 사전선거 방지하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향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조직을 좀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선거정의 국민연대 이것은 이제 회비도 낼 수 있고 또 자원봉 같이 이제 회비 안 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만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또 캠프에서도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출범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비 안 받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신 김에 그걸 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쓰시고 가면 아무 부담 없고 뜻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실무자가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할까요? 그래서 오신 김에 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뭐 국토본도 있고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코진연도 있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험하면서 한 2개 정도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요. 질문해도 됐습니까? 요건 하시고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각 시민단체들 연계를 해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시민단체들이 이런 활동할 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에 함에 지원을 한다면 연대와 각 시민단체들이 그런 법적인 자문 또는 지원을 하는 조직이 같이 구축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비상임 비서실장으로 권호영 변호사님 모신 어디 가시나? 우리 권 변호사님이 잠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답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방금 어떤 말씀?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애로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없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어쨌든 캠프에서는 대표님 가지고 있는 뜻을 이제 옆에 뒷받침할 이런 변호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잘 조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흘 이내에 조직을 끝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4.15 선거 때 사전투표에서 그거는 떼고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한 석이 더 많았죠. 여러분 아시죠? 네. 당일 투표에서는 네. 개표 결과가 국민의힘이 한 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든지 뭐 별별 소리를 하면서 108석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180석의 밑그림을 깔기 위한 국민들의 이 세뇌를 시킨 거고 실제로 180석이 그 민주당이 가져갈 정도 되면은 당일 투표에서 절대로 국민의힘이 한 석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180석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가 국민의힘이 들고 갔는데 당일 투표에서 왜 자기들이 한 석이 더 많았는 걸 이 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선거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있는 건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고 이 국민의힘 이 쓰레기 같은 거라도 그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라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만들어준다고 국민의힘을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 투표에 그 국민의힘이 한 석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의 그 법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민주당이 악법을 만들지를 못해서요. 수많은 악법을 만드는 게 자기들이 준 권리도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자기들 국민들이 그렇게 찍어준 이유도 지금 국민의힘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런 국민의힘을 믿고 갈 필요가 있냐? 예, 질문으로 넘어가주십시오. 지금 이인재법이라 하는 게 있죠. 이인재법은 경선에서 불만을 그러니 경선에 떨어져서 내가 나와서 딱 뭐 대권 후보를 나간다 이럴 때는 그걸 막기 위해 이인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투명하고 정당했을 때는 이인재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인재법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선 자체가 부정이고 투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인재법을 적용시킨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투명하고 정의로웠을 때 이인재법이 적용이 되지만은 그 자체가 국민의힘 그 정당에서 이 경선을 부정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인재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교안 후보가
어떤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힘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어떤 불씨는 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한교안 후보님 뭐 뜻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맞습니다 이러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나 또 지금 우리 당의 뭐 대표나 또 뭐 후보나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서 표 나오도 봐도 득표에는 성공을 해도 개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왜 말 안 하냐 말해라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아마 다음 주 토요일쯤 되면 여기 이제 그 소위 아까 말씀드린 팩트 전시회를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 힘을 다 모으고 이 안에서만 하면 또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도 아직 너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TV 토론에 나올 때만 해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아는 분들이 확 늘어났는데 그 뒤 다시 또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팩트 전시회를 홍대 앞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신촌에도 가고 서울대 앞에도 가서 그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빌려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갈 때 볼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하여튼 저 아주 저렴한 커피도 뭐 한 50원에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모멘텀을 모아서 전국 순회 전시회도 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 한 50%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였다. 또 경선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그때는 정말 우리 저항권이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꼭 살려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기자 겸 BJ 톨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지상파 3사 그리고 또 조중동 이런 데서 취재를 와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선거에 붙자만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님이 두려워서인지 오늘도 MBN을 제외하고 또 뭐 이렇게 기자님 아시아투데이도 오셨어요. 아시아투데이 오셨어요. 또 뭐 몇 군데 왔어요. 예. 이제 지금 자유파 진영에서는 어쨌든 유튜브가 지금 메인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마저 없으면은 정말 국민들은 더 모를 텐데요. 최근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 방송이 채널 폭파가 되고 하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탄압받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부정선거 다루면 폭파가 됩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부정선거를 다루기만 하면 폭파시켜버려요. 사전 예고도 없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한 유튜버 이 사람은 뭐가 됐든 올리기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박해하고 있고 내용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업로드한 내용 보지도 않고 특정 유튜브다 해가지고 그냥 그 계좌가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십만 명 했던 것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거 정말 불공정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제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요새는 또 심지어는 무슨 뭐라 그럽니까? 18금지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딱지 붙이는 거. 19금. 네. 예? 그 딱지 붙이는 것까지도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뭡니까? 파주 재검표 거기에서 가짜투표지 나왔다. 이걸 이제 다뤘더니 거기다 19금을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헐. 예, 정말 우리 언론이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 뭐 이런 짓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전에 제가 저 대표 때 한번 이렇게 누구 말씀을 어느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만 쓰면 바로 노란 딱지가 붙는데요. 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실제 해봤어요, 여기서. 네, 예, 맞아요. 했더니 이름 딱 쓰니까 네. 한 5초쯤 지나고 나서 딱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정말 이런 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답은 혁명이다. 맞습니다. 예, 다시 혁명. 그 방법밖에 없다. 수강관계사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선생님 아까 하셨으니까요.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한 하시고 번만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손 드셨으니까 뭐 하십시오. 짧게 그 대신에. 예, 저 대표님이 국민 저항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해서 법을 해서 안 됩니다. 저들은 죽기 살기로 막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나가 보니까 전부 그런 각오하에 나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누구 하나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표님이 앞장서서 구심점이 되실 겁니까? 2019년 10월 국민항쟁 누가 이끌었습니까? 황교안. 왜 옛날 얘기 뭐 다 기억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저는 해야 할 일을 책임을 피한 일이 없어요. 저는 저의 길 가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 2019년 국민항쟁이 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다 같이 했고 또 그 현장에는 뭐 교회도 왔고 또 뭐 이렇게 뭡니까 심지어는 이제 심지어가 아니죠. 뭐 우리 공화당도 또 한 몫을 차지하고 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힘을 모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약속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앞장서시면 저는 뒤에서 막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내가 앞장서서 갔는데 뭐 한 1000명 모이는 500명, 1000명 모이는 곳에서 우리 선생님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딴 데가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